오늘 공부해 보실 내용은 인격의 사주의 관살 혼잡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갑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동목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만나야 발복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군을 만나면은 배운 것을 풀어내는 쪽으로다가 내가 활용을 잘하는 경우로다가 볼 수가 있고요. 여성의 사주니까 자식이 잘 풀린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인격에서 이렇게 칠살과 정관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관살이 뿌리가 일제도 있고 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도 없고 비견도 그래서 막강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인격의 사주라고 그런다 그래도 이 관살로 인한 피해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지지 어디에도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고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살을 갖다가 내가 이겨내기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살이 없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 관 하나를 내가 유지하고 버티는데도 살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에 이렇게 관살이 투출되면 관살혼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지에 이렇게 칠살과 정관이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이 관이나 살일 때 천간에 관살이 투출하면 이런 경우는 관살혼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 격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관살혼잡 이렇게 부릅니다. 월지가 이렇게 인성이니까 부모 형제 보면 좋겠지요. 자식도 괜찮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상은 인격의 관이가 인수 봉관으로 좋은데 일지가 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수 봉살로 지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힘이 없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지를 기준으로 월지하고 이렇게 신자, 수국을 이루고요. 신자, 수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합을 갖고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데 나는 공부를 하는데 생사와 연관된 그렇죠? 공부를 가지고 생사와 연관된 이런 직업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생사와 연관된 직업을 갖는데 거기서 문서를 다루는 이런 쪽으로다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에 이렇게 관살원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지에 비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살한테도 구걸당하고 관한테도 구걸당하고 관하고 살은 뿌리가 강한데 비견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느냐면 형제가 없거나 아니면 형제가 태어나도 잘못되던가 내가 막내든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 비견이 맞았잖아요. 살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살은 강하고 비견은 힘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로다가 관살은 약한데 뿌리가 이렇게 비견이 강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간혹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초년에 이렇게 다시 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뿌리 안 들어왔죠? 이럴 때는 뿌리가 들어오니까 이 비견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초년에 이렇게 신축대운을 보면은 지지로다가는 요 관살에 뿌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회축 궁극을려 짜죠? 그러면서 천간에 이렇게 관이 떴습니다. 그러면 살관관 혼잡입니다. 그러면 이 비견이 반드시 거의
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제와의 연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잘못된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년에 이렇게 신축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 보면은 이렇게 인수봉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입니다. 그래서 내 공부길이 부친 문제로 막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 관계로 하면 우리가 엄마죠.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활동이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간은 다 간사론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대운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사회추가 합금해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 커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사주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간에 뿌리가 없는데 금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관사론잡이 기세가 등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대운은 아주 좋지 못하다. 특히 부친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 공부길이 막히고 엄마가 어떻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부친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친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내 공부길이나 하고자 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지에 칠살이 있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불안초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결론을 내리는 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살과 관련된 직업이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과 관련된 직업인데 이게 살이 금기운에 해당될 경우는 우리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생사와 관련된 것을 문서로 갖고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실질적으로 의료계통에서 종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운이 살에 해당되는 경우는 금은 우리가 대장이나 폐, 치아, 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치과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의 기운이 목이 될 수도 있고요, 화가 될 수도 있고, 토가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살이 어떤 오행에 속하냐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다 그 방향이 의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공 분야가 이렇게 틀려지는 이런 쪽도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화기운 없죠? 네, 토기운도 있습니다. 화는 식상이죠. 그래서 재능 쪽도 여성의 사주니까 자식 그런 쪽과 인연이 떨어지고요. 토는 재성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현실성이나 금전운 이런 거죠. 그런 쪽과 인연이 깊지는 못할 것이다. 또 식상은 융통성입니다. 이런 쪽도 발달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민대운부터는 목방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일간에 뿌리가 없던 사람이 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비견을 만나고 양인을 만나고 여기도 목방입니다. 목기운 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대운 과정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 잘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뿌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보려는 성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왕성하진 못하다. 왜? 겨울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펼치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지만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격에 비견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 덕으로다가 내가 재성 문제, 토국수에는 걸 목국 들어막으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간에 뿌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으로 이렇게 임수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관사로운 잡을 인성으로 돌려 세워주고 이게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공부에 한번 신경을 써보고 열중을 해보는 이런 운이 들어온다. 여기 들어왔을 때는 11살
좀 늦었나요? 뭐 아닌가요? 차오전이 이때 12살, 그러니까 13살 우리 나이로다.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밖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좀 늦게 공부운이 트이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인을 만나면 이렇게 인신충 하면서 인신 형사를 엮죠. 그래서 주변 사람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나는데 주변 사람들과 조금 부침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묘대원을 만나면 천간으로다가 인을 만나니까 관사론잡에 인을 만나니까 좋죠. 길하죠. 그래서 인수, 공살, 인수, 공관에서 길한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지지로는 양인을 넣는 겁니다. 인격의 양인을 얻으니까 꼭 여기까지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양인을 얻으니까 이때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겠는데 재물적으로 더 조금 내가 오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묘형을 놓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아니면 윗분들과 조금 다툼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멀리도 한번 떠나볼 수 있는 이런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진대운을 만나면 지지로다가요, 이렇게 인격의 재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폐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내 가는 길, 공부길, 이런 게 좀 막힐 수 있는데, 그래도 친자진 수급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처음에는 좋지 않았으나, 돈 문제, 금전 문제가 발생했으나, 후에는 오히려 내가 갖고자 하는 길이 더 잘 열리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진유합회니까 돈 문제를 여기서도 해결하는 거 주는 겁니다. 그래도 윗사람이 아니면 결혼했으면 남편이 조금 봐주는, 해결해주는 이런 면도 있고요. 여기서 신자진 수국도 가니까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하고 나니까 자식도 낳고 결혼되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운이 이때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자예요. 무자인데 합을 들어왔고 천간에 이게 들어오니까 뭐 식상이 뭐 못 들어올 고조는 아니죠. 물론 병화가 들어오면 식신이 들어오면 병신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지만 정화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일 오면 이때부터는 저는 발록의 속도가 여기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왜? 겨울나무가 남쪽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사람이 일단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커지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좀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게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향적인 면에서 외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분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게 자식도 잘 되고 잘 풀리는데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오면 남편이 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경신금이 유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시달리고 살았던 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려움은 여기서 싹 해결되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무력화된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을사대원을 보면 지지로다가 식신 들어오죠. 그래서 인격의 식신이니까 내가 배운 것을 식신, 남을 돕는데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형을 놓으니까 내가 자식이나 내가 하는 일, 내가 뭐 활동하는 곳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또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신 앞에는 건 우리 집 이동했죠. 그래서 이사를 뭐 간다든가 뭐 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사회추가금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커지는 거잖아요. 내가 멀리 갈 수도 있고, 내가 뭐 직업을 찾아서 멀리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 썩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다 이렇게 양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을 양인이 대신 맞아주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덕을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우대운을 만나면요, 요거는 상관이고 식신입니다. 그래서 바꿔보려고 한다, 새롭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충하니까 직업 변동이 나고요. 그런데 여기가 남방이니까 좋은 겁니다. 직업 변동 나고 여기 들어가서 화급금하고 병신을 하고 잡으니까 합살 유관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야, 합관유살이죠? 네.
합관 유살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숨통이 트이고 하는 일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런 현상이 아랫사람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사로운 잡이 천간에 투출해 있는 사람으로요, 통변할 때 내 어깨에 짐이 두 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충이니까 뭐 이렇게 윗사람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좀 이렇게 많은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미대운을 만나면요, 지지로다가는 이렇게 재성을 만나는 것으로 인수 봉제가 되어 팹니다. 천간으로다가 상관 만나는 거죠. 상관 만나서 이 관사를 다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앓고 있던 병이나 그동안에 뭐 내가 말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려움 이런 게 해결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로다가는 인수 봉제니까 패죠. 패입니다. 그런데 토생금 금생수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패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토, 진토, 축토가 들어오는데 어차피 인수 봉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축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자진 수국을 짜는 거고 여기는 토국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운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운이 가장 안 좋은, 인성을 완전히 묶어서 쓰질 못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극해서 못쓰게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형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난방입니다. 그래서 토국수를 하더라도 토생, 그럼 금생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운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신대운을 만나면 인격의 살을 만나 인수 보응사를 가지고 원래는 좋아야 되죠. 근데 신자진 수국토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살 위인이 더 좋은데 문제는 겨울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운은 좋지 못하다. 다시 활달했던 사람이 다시 뭉크러들고 내성적으로 이렇게 내면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소심해지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천간도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니까 재생사랍니다. 재생사.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풀으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사로운 잡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생 우한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라 그나마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남편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고초를 겪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위협으로부터 내가 항상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파요. 그렇죠? 뿌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뭐 신유술로 이렇게 가죠. 운이 그러면 그때는 아픕니다. 관사론잡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아프고 형제나 주변 사람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큰 사주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